사람들은 보통 큰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비밀이나 천재적인 직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흔을 훌쩍 넘겨 살아보니 제 삶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단 하루의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평생 투자자로 살며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후회하는 건 조금 더 빨리,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단순한 진리를 제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흔히 똑똑한 머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지만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지능보다는 시간과 인내의 결합이거든요.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보다 먼저 제 마음속 조급함부터 비워내고 싶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려는 욕심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복리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이 지루한 은행 이자율이나 고리타분한 수학 공식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참 따분한 단어지요. 당장 내일 2배로 오를 주식을 찾고 남들은 어디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1년에 몇 %씩 천천히 불어난다는 복리 이야기는 귓가에도 들어오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한국처럼 모든 것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곳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당장 집값이 몇 억씩 뛰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유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치는 걸 매일 확인하며 살아가니까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빠르게 솟구치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게 10년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까요? 진짜 거대한 부는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쌓이는 법입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좋은 동네에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빚내서 투자한 게 대박 나서 일찍 은퇴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내가 착실히 모은 돈이 초라해 보이고 내 방식이 틀린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를 하게 되죠. 내 그릇을 넘어서는 빚을 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유행하는 곳에 덜컥 돈을 밀어넣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조급함이 결국 눈을 가리고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에서 우리를 스스로 튕겨나가게 만듭니다. 질투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남의 속도에 내 보조를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내가 굴려야 할 내 몫의 눈덩이는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을 축하해 주되 그것이 내 원칙을 흔들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복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아주 조그만 눈뭉치를 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커지고 있는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바퀴를 굴러도 여전히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작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고 맙니다. 언제 이걸 굴려서 거대한 눈사람을 만드나 하고 지루해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굴리던 눈뭉치를 버려두고 남들이 이미 크게 만들어 놓은 눈덩이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하지만 꾹 참고 묵묵히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눈덩이는 내 키만큼 커지고 나중에는 내가 억지로 밀지 않아도 자체의 엄청난 무게와 가속도로 인해 산 아래로 무섭게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복리가 폭발하는 임계점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한 과정을 견딘 사람만이 상상도 못할 결과물을 손에 쥐게 됩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고 당부드리는 이유는 이 눈뭉치가 굴러가는 언덕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가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살에 시작하든 40살에 시작하든 눈뭉치의 처음 크기는 똑같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굴릴 수 있는 언덕의 길이가 전혀 다릅니다. 복리는 처음이 아니라 가장 끝부분에 가서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20번 굴린 눈덩이와 30번 굴린 눈덩이의 차이는 그저 10번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의 부피 차이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루 늦게 시작한다는 건 그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마지막 날에 엄청난 이익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오늘의 작은 수익이나 손실에만 집착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잃어버리는 건 수십 년 뒤에 맞이할 수 있는 거대한 결과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의 곡선은 가팔라지는데 그 가파른 혜택을 누릴 기간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셈이죠. 투자를 하다 보면 머리가 아주 좋은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벌기 위해 아주 복잡한 전략을 세우고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얄팍한 예측을 비웃기 마련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보다 뛰어난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복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가진 돈이 반토막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무려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굴리던 눈덩이는 산산조각이 나고 다시 그 차갑고 작은 눈뭉치부터 쥐고서 시간이라는 언덕을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지루함을 묵묵히 견디고 상식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크게 잃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 가장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복잡함입니다. 세상에 많은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여러분을 현혹할 겁니다. 하지만 진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기다리는 것. 이보다 강력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끊임없이 사고 팔아야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리의 정원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장 울창하게 자라납니다. 자꾸만 나무를 뽑아내서 다른 곳에 심으려 한다면 뿌리는 결코 깊게 내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결국 거대한 나무를 만드는 법인데 사람들은 그 뿌리가 내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화분을 옮겨 다닙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복리의 원리가 오직 돈이나 주식 계좌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복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똑같이 무서운 힘으로 작용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30분씩 책을 읽는 평범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 30분은 당장 내 삶을 전혀 바꿔주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단순히 덧셈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존 내 머릿속에 있던 지식과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만나 서로 융합하고 팽창합니다. 어제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오늘 겪은 일상의 경험과 강하게 부딪혀 전혀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시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복리로 쌓인 지식과 경험은 어느 순간 세상의 복잡한 이치를 단숨에 꿰뚫어보는 해안이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태도가 편안해지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식과
지혜의 복리를 평생토록 누려온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을 격자 구조로 바라봅니다. 경제학, 심리학, 역사학, 철학 같은 다양한 학문의 원리들이 서로 얽혀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단순히 주식 차트만 본다고 해서 세상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쌓은 지식이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결합할 때 그때 비로소 가속도가 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단 1%만이라도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한다면 그 1%가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사고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만 배우려 하지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천천히 축적되는 사고의 체력에서 나옵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팍팍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손해를 보면서도 꾸준히 지켜온 약속, 변함없이 보여준 정직함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어떤 큰 이득으로 돌아오지도 않죠. 오히려 바보같이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아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눈덩이가 긴 세월 동안 굴러가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도움의 손길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당장 쓸모있는 인맥을 넓히려고 여기저기 얕은 관계를 맺고 무리해서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인생을 지탱하는 진짜 단단한 관계는 그런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행동으로 쌓아 올린 신뢰의 복리에서 나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남는 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을 바쳐 굴려온 인간관계의 복리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진정한 평판은 내가 없을 때 남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들로 결정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쌓여서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복리이자가 됩니다. 젊었을 때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속여서 잠깐의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후반기에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쁜 평판 역시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정직하게 쌓아 올린 평판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는 것이고 그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눈덩이의 질감을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비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들이 모르는 지름길로 쏙 빠져나갈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본을 허비합니다. 지름길을 찾는 마음 깊은 곳에는 노력을 생략하고 싶다는 게으름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다는 헛된 자만심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에 한눈을 파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궤적을 돌아보면 지름길이라고 믿고 뛰어들었던 그 좁은 골목길이 사실은 가장 깊은 막다른 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요행으로 얻은 것은 요행으로 사라집니다. 기초가 부실한 모래 위에 지은 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아주 오랜 시간 단단한 바위 위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집은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사실 성공의 비결은 너무나 뻔해서 아무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꾸준히 책을 읽고 내 수입보다 적게 소비하며 남은 돈을 인내심 있게 투자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실패할까요? 그건 이 과정이 너무나도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기적 같은 행운을 원하지
지루한 일상의 반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의 축적은 열정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다큐멘터리에 가깝습니다. 그 건조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자극을 쫓는 인생은 결국 자극이 사라지면 공허함만 남지만, 가치를 쫓는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풍요로워집니다. 게으름이나 방탕함 역시 복리로 쌓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은 내일의 나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그 짐 때문에 내일의 나는 또다시 일을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미루는 습관이 인생 전체를 잠식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나를 방치하는 것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 그때는 이미 역봉리의 무서운 채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을 겁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복리 곡선을 플러스로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가장 후회한다고 말씀드린 그 단 한 가지는 이 거대하고 무서운 진리를 머리로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주 어릴 때부터 더 처절하고 지독하게 일상에 밀착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꽤나 이성적이라고 자만했고, 남들보다 투자의 원리를 일찍 깨달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조차도 가끔은 남들의 성공에 마음이 흔들렸고, 가끔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고집을 부렸으며, 때로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화려한 지름길이 없을까 기웃거리며 멈칫거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흔들렸던 짧은 시간들조차 온전히 복리의 궤도 위에 이탈 없이 올려두었더라면 제 삶이 만들어낸 눈덩이는 아마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견고하고 거대해졌을 거릴 겁니다. 결국 가장 큰 적은 불안하게 요동치는 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합니다. 그 본성을 이겨내고 시간의 힘을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99의 노인이 된 지금 다시 삶을 바라보니 그 지루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축복받은 시간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했던 그 수많은 밤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벽돌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불안함에 못 이겨 눈덩이를 멈춰 세웠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삶은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지 않지만 시간이라는 자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고 후하게 말이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제 와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50인데 60인데 이 나이에 푼돈을 굴려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긴 날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이 내 남은 인생에서 눈뭉치를 굴리기 가장 좋은 첫날입니다.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조급함이라는 독을 완전히 빼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화려한 남들의 삶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 나고 남들 다 올라타는 유행의 막차라도 억지로 타야 할 것 같은 그 지독한 불안감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인생과 투자는 누가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느냐를 겨루는 단거리 스피드 경기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처럼 끝까지 시장에 머물며 자신의 고요한 페이스를 잃지 않고 지켜내는 길고 외로운 마라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복리의 마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80살에 무언가를 시작해서
100살에 그 결실을 맺는다면 그 20년의 복리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복리 곡선은 죽는 날까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떤 방향으로 눈뭉치를 굴리고 있느냐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았다면 시간은 결국 내 편이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멈추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대단한 용기나 비상한 지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묵묵한 성실함입니다. 어제보다 한 페이지 더 책을 읽고 헛된 곳에 쓸 돈을 10,000원이라도 더 아껴서 투자하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 이뻔하고 시시해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나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닫고 그저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아주 작은 눈뭉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뭉쳐내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당장 내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세월이라는 언덕을 넘어가다 보면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폭발적인 마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단 하루라도 더 일찍 그 경이로운 마법의 궤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아흔아홉 해를 살며 깨달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부의 공식이자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언덕이 아직 충분히 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그 작은 눈뭉치를 다시 쥐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